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한 박자 듣는 엄중 이낙연으로 하겠습니다. 엄중 이낙연. 네.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표현인가요? 네, 앞서 이 의원이 윤미향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. 이 민감한 현안마다 너무 신중하다고 해서 기자들이 이 별명처럼 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총리 시절에는 저런 신중함이 이제 강점으로 비춰졌는데 사실 네. 당권 경쟁을 앞두고는 이제 경쟁자에 비해서 너무 좀 신중한 거 아니냐, 네.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난 8일 TV조선에 출연했던 이 의원 본인이 했던 말도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좀 너무 두루뭉술이하다 이런 지적들 하세요? 당의 입장보다 더 크게 보도되면 그건 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웠죠. 이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얘기를 한 게 이제 열 하루 전인데 네.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없는 겁니까?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좀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특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국면에서 이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의 차이가 좀 두드러졌습니다. 박 시장의 장례식이 지난 13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4일 김부겸 전 의원이 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 당원들이 내자면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.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 논평 도 내는데요. 같은 날 같은 질문을 받은 이낙연 의원은 어땠을까요?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. 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내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. 실제로 다음 날 이해찬 대표가 논란에 직접 사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 전 의원은 당 지도부보다 먼저 이 의원은 그보다 늦게 입장을 낸 셈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낙연 의원은 부산하고 서울 공천해야 된다, 말아야 된다. 네. 어느 쪽입니까? 아직 뭐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죠. 오히려 그 문제를 현재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이 책임을 좀 넘기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사람 성격의 차이도 좀 있지만 네. 어떤 전략적인 이유 이런 건 없습니까? 이 코로나로 이 전당대회가 이 온라인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체육관에 모여서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바로 투표하는 현장 집회가 대폭 축소가 됩니다. 현장 연설을 통한 이른바 이 막판 뒤집기가 어려워진 건데 일찌감치 당심을 잡아야 하는 만큼 이 후발 주자로서는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. 예,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자,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 한 박자 늦는 엄중 이낙연의 느낌표는 돌다리도 자꾸 두드리면 깨진다로 하겠습니다. 예, 저기서 뭐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데 뭘로 두드리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. 네. 자, 두 사람 모두 내일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네. 이제 이낙연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도록 하죠. 두 번째 물음표로 가봅시다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문 앞에서 이재명의 한눈판 여의원으로 하겠습니다. 예, 문재인 대통령 장면을 보니까 저 국회에서 연설할 때 모습인가요? 그렇습니다. 이 문 대통령의 그 국회 개원 연설이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을 앞에 두고 이 지사의 판결 기사를 검색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. 예, 아무래도 그날 뭐 초미의 관심사였고 네. 또 지상파조차 다 네. 대통령보다 지사의 판결, 대법원 판결을 중계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. 네, 정성호 의원은 이 파기 환송 선고 직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. 임종성 의원도 페이스북에 환영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올린 시간을 보면 16일 오후 2시 35분이죠.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한창 연설을 진행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친 이재명계 이렇게 네. 분류되는 의원들이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정성호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계가 아니라 이 이재명 지사가 정성호계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입니다. 재밌는 건 이날 국회뿐만 아니라 친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. 이 국회 연설을 앞두고 문 대통령 이 팬카페엔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집중하길 부탁드린다면서 이재명 지사 관련된 글은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 조치하겠다는 운영진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이게 정당하냐는 이 찬반 논쟁이 붙었고 일부 회원은 카페를 탈퇴하기까지 했습니다. 예, 뭐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9일 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29일 날 있으니까 이제 이 전당대회 결과가 대권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판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. 네. 자, 이제 판결 이후에 이재명, 김부겸 연대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이거 네.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? 있다 없다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. 한번 해보시죠. 예. 뭐. 예. 그러니까
굳이 만약에 하나를 고르자면 예. 없다 쪽으로 없다 고르겠습니다. 쪽으로. 예, 예.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사 측과 이 김 후보 측 모두에게 사실은 실익이 없습니다. 이 친문 진영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이 지사로서도 결과가 이 불확실한 선택으로 미리 각을 세울 이유가 없고요. 또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결정되더라도 당선시키는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했던 김부겸 전 의원으로서도 이 지사와의 연대설은 부담입니다. 부담이다. 네. 예,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으니까 예. 좀 더 취재를 좀 해보시고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. 문 앞에서 이재명의 한눈판 여 의원의 느낌표는 마음은 이미 먼 곳에로 하겠습니다. 이 국회만큼 미래 권력에 민감한 곳도 없지요. 이 다른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미래지향적인 국회 활동. 예, 서 기자의 말이 소기의 경일기가 안 되길 그렇게 네. 바라보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